어,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어, 특히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술 임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술 임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의 기술을, 특정한 공공기관으로, 여기에 뭐 말씀 보여드리면,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그 기술 자료 임치센터라고 있습니다. 임치센터로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고 제공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 어떤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되는 그 기술을 확인해주고 또 추후에 어떤 기술의 어떤 어, 이탈이라든가, 그리고 기술 도용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어쨌든 운영하는 환경에서 여의치 않아서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추후에 어떤 자본금이 생겨서 다시 그 해당 기술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활용하는 그런 어, 일종의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임치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할 건데요. 기술 자료 임치 제도는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은 개발 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그리고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기술 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임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 기업의 기술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내부 직원 및 산업 스파이 등에 의해서 기술 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침을 통해서 개발 기업의 해당 기술이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기업이 뭐 기술을 도용당하거나 유출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잘 구성된 보안 솔루션부터 보안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주로 기술 임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보통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소기업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 또는 IT 기업들 이런 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기술 보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서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일종의 보험 효과죠, 보험 효과. 이게 기술 임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는 바로 보험 효과입니다. 왜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에 들면은 약관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는 보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업도 개발 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기술 임침을 이용해서 안전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사실 사용자의 입장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대기업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어떤 시스템 개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발주를 했다고 가정을 하시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기술을 이제 잘 개발이 당연히 되겠죠. 잘 개발이 되는데 어쨌든 개발된 기술을 그 공공기관이든 대기업에 납품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거는 개발한 기업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제 중소기업인데. 그런데 잘 운영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파산이나 폐업, 유지보수 불가 시, 이때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기업이 기술 임시제도에 이제 등록을 시켜놔서 어, 파산, 폐업, 유지보수가 불가할 때는 그 기술을 어, 가져와서 자기네가 유지보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업체한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요자하고 공급자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 임치 같은 경우는 기술의 탈취 방지, 그다음에 개발 사실을 입증한다거나 기술 유출을 예방한다거나 사용권을 보장한다거나 R&D 안정성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개발 사실 입증하고 유출 방지하고 사용권 보장 요 네 가지가 가장 큰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을 탈취 방지하는 것과 개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 그리고 기술 유출 예방하고 사용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임치 대상물은요, 기술상 정보라고 하는데, 시설물, 제품의 설계도, 그다음에 물품의 생산, 제조 방법, 뭐 공정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물질의 배합 방법, 연구개발 보고서는 데이터라든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나 디지털 콘텐츠. 그러니까 보통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물리와 논리에 따라서 소스 코드에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이게 그 개발 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스 코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돌아가는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일종의 개발 언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이 앞단에서, 어, 그 개발 언어, 이 개발 용어, 이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개발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는데 참 좀 설명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이런 그 기술상의 정보를 임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상의 정보는 기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기밀 서류라든가 재무회계 다양한 이런 서류들, 그리고 매출 관련된 기밀 서류들, 그리고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등을 기술 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법적 근거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촉진에 관한 법률 2조 제9호에 따라서 기술 자료란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법 시행령 보면 뭐 제1조 3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기술 임치의 유형을 보시면 양자간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처와 공급처의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자간 계약은 개발 기업이 그 핵심 영업 기밀을 재단에 임치를 하고 향후에 다수 사용자의 계약에 편입할 수 있는 계약 서비스를 교부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이 우리가 이제 우리 이거 사실을 이제 이렇게 받아서 개발을 했는데 이건 우리 기술임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임시기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기관에서 향후에 사용자한테 계약을 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개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바로 기술 임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임치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인이 있고 사용자가 있어요. 그럼 임치 계약을 하면은 이 임치센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발 기업이나 사용자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사용자로 기술 자료를 이제 교부를 하거나 또는 열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개발 기업에서 이쪽을 주는 건 이게 이제 핵심 사항인데 기술 자료를 임시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임시센터로. 그러면은 임시센터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정보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3자 간의 계약이 있는데요. 3자 간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임치기관하고 개발기관하고 사용기관 이 3자가 같이 한 번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사용기관이 단일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A라는 기관에서 B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A가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A만 쓰기 위한 거죠. B라는 시스템을.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개발기관이 그 B라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면 임시센터에서 우리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임치센터와 개발기관과 수요기관이 3자가 해결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임치 서비스는 기술 자료 임치 계약 체결 전에서 계약서와 법률 자문, 일정 관리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걸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뭐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뭐 초기 상담을 한다는 건데 임치를 원하는 경우와 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개발 기관이든 수요 기관이든 이제 그러니까 발주 기관이죠. 어, 발주 기관은 입장에서는 기술 임치를 기본적으로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기관 입장에서 자기네가 기술이 들어가고 노하우가 들어가서 개발된 기술 그리고 또는 내가 돈을 줘서 발주 기관이 내 돈을 줘서 내 시스템을 만드는데 다른 데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개발 기관이든 발주 기관이든 양자 다 기술 임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기술 임치는 이렇고요. 다음으로 보셔야 될게 이제 기술 임치 제도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일종의 뭐 카탈로그 형태인데요. 뭐 이거는 그냥 쭉 내용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술 임치 제도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 자료와 영업 비밀
그러니까 기술 자료와 경영 자료를 임치기관에서 대신 어, 관리하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다시 상호간에 거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도의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유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개발 기관이나 발주 기관이나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게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2022년도에 보면은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초기에 연말이나 초기에 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원은 보통 신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수수료 정도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치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분묘를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 경영상 정보 그 밖에 유용한 지식 재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용 현황은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어쨌든 발주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어떤 지식재산권이 본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중간에 뭐 파산하거나 뭐 소위 말해서 개발하는 인력들이 다 빠져서 뭐 유지보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스 코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소스 코드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임치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뭐 영구적 비밀 유지, 그다음에 기술의 안정적 이용, 그리고 넓은 보호 대상, 그리고 개발 기술의 시장 방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기술 유출을 하지 말고 기술이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싶고 보관된 기술을 언제든지 활용하고 싶고 다만 계약에 의해서 양자간이든 뭐 삼자간이든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양자 계약과 삼자 계약이 있는데 이제 양자 계약 같은 경우는 개발인이 이제 임치 기관한테 줘서 활용하는 거고 삼자는 개발인과 이제 사용인이 뭐냐면 발주 기관이라고 보통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절차는 이제 보시는 바고요. 임치 계약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임침을 제출하고 계약 서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었죠. 요런 그 수수료가 신규는 30만 원이니까 갱신이 15만 원이고 이래요. 요런 것들을 국가에서 매년 연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대기업의 동방 성장 지수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보다는 중소기업 통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활용이나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사실은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통 SI 형태로 해서 기술을 개발을 시키기 때문에 그 개발 이후에는 이제 이 SI라는 게 한 회사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마더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SI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이 있고 이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다 개발하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IT 쪽에서는 프리랜서들이 붙어서 같이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프리랜서들이 이제 구성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제 유지보수는 그 마더사에서 하지만 이 또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술 임치를 했을 때는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공공기술 개발 보험이 뭐 장기 사용권을 보장한다거나 그리고 삼자 간의 임치 및 임치 수주를 지원하는 건데 사실 그 기술 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이 좀 다수 있다 보니까 모 회사 같은 경우에도 좀 그 회사만의 굉장히 특화된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다른 애들 들어올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인해서 어, 그 해당 기술이 한번 뭐 여러 문제로 뭐 셧다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제품을 이제 유사 제품으로 유사 시스템으로는 이제 납품하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기술이 임시되고 있어가지고 그 해당 기술을 타 회사에서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군에서 그 해당 시장을 공공기관 시장을 들어오려고 했다가 기술 임시를 위해서 막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들은 기술 임시 제도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이런 관련된 이제 지원 사업들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기술임치를, 어, 좀 오늘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본인들이 개발한 본인들의 노하우가 담긴 시스템이나 솔루션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인 보호 조치가 있는데 내가 뭐 뭐 대부분 이래요. 내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다 된다. 아니에요. 특허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회피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뭐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회피 전략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만들었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개발된 이 솔루션을 기술 임치를 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양자 계약. 내 기술을 기술 임치 센터에다가 양자 계약 체결로 해서 사용인이 사용하는데 이거를 센터에서 보호해주는 아니면은 삼자계약 내가 하도를 받았으면은 이제 그 발주기관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발주기관 입장에서 해두는 게 좋죠. 양쪽으로. 그래서 이 기술임치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이 운영할 때는 중요한 제도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기술임치에 대한 어떤 관리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행정사법인 민행입사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술임치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